펠리세이드 전복 사고. 과연 내리막에서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시동이 저절로 꺼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었나요? 투표를 해봤더니 투표 결과 몰랐다가 85%, 84%, 84점 몇 %고요. 나는 알고 있었다가 15%, 15점 몇 %였습니다. 거기 모집단이 한 12,60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 그러면은 그 MBC 뉴스데스크에서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고 문구 글씨도 있고 빨간 것도 있고 그래서 알람도 있고 띵띵띵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경고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도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미션이 중요하냐? 미션 보호를 위해서 강제로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미션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자동으로 멈추게 하면 안 된다. 어느 쪽이냐 투표를 해봤는데요. 올린 지 오늘 이틀 조금 지났는데 20여만 명이. 우선요. 제가 현대자동차에 무슨 뭐 억한 심정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현대자동차 탑니다. 구형 에쿠스. 차 잘 만들어요, 현대자동차.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현대자동차가 잘 돼서요. 전 세계에서 5번째였는데 지금 6등으로 밀려서 저 마음이 안 좋아요. 세계 1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 차들보다 현대자동차가 더 사랑받았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기술로 멈출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걸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십시다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멈추지 않는 차들도 있잖아요. 뉴스데스크에서 실험 결과 나왔잖아요. 어떤 차는 내려가면서 속도가 시속 5km로 속도가 떨어지면서 그럼 그때는 운전자들이 알겠죠. 알고 왜 이러지? 그렇구나. 이게 내리막에서 R로 들어가 있구나. 근데 이번 사고 R에서 R을 잘못 눌렀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변호사님 저는 그때 분명히 D를 눌렀거든요. 저 보고 D를 눌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잘못 봤겠죠. 그거는 착각이겠죠. 그거 띠딩하고 똑같아요. 근데 저희 PDD 변호사님 그거는 완전히 옥타브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보니까 이것은 R에서 D를 눌렀는데 그런데 기어가 변속이 안 된 거예요. 기어 변속이 안 됐기 때문에 띠링하고 튕기는 소리였어요. 띵! 요거 후진입니다. 후진을 넣어볼게요. 갈래가 아니라 갈래. 띠링! R 표시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R 표시를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엄마 지금 즉 이건 뭐냐면은 R에서 D를 눌렀는데 D로 안 들어갔다는 소리라는 거야. 즉 기어 변속이 안 됐을 때 띠링 소리가 난다는 거야. 브레이크를 떼고 뒤로 브레이크를 빼고. 엄마 지금 우리 네, 지금 현재 R이 들어갔어. 다시 한번 누르. 엄마 지금 띠링은 R에서 R, 띠링 이거는 R에서 D를 누르는데 변속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R 상태죠. 계속 R 상태에서 내리막에서 슬 내려가고 가속 페달 살 하니까 본인은 거기서 가속 페달 세게 밟으면 차가 뒤로 왔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내려가니까 거기서 시동이 꺼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리버스, 후진.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로 R단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차를 정지시킨 후 R 위치로 변속하십시오. 여기에서 R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속하고자 할 때는 차량을 완전히 정차시킨 후 변속하십시오. 결국 R에서 D를 할 때 차가 완전히 멈췄어야 되는데 그때 본인은 다 멈췄다 생각했지만은 근데 차가 조금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아. D. 주행 중 차를 잠시 멈출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지 않으면 자동 변속기의 특성상 차가 움직일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도 문구에 들어있어. 차가 움직일 때 잠시 멈추려면 브레이크를 꽉 밟아라. 살짝 밟으면 차가 그냥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친절하게 들어있어. P. 여기 보면은 P, 주차 모드. 차바퀴가 고정됩니다. 주차할 때는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P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당구장 표시 R, D, N 단에서 시동 오프하면 자동으로 P단으로 변속됩니다. 결국 뭐야? 내가 P로 하지 않고 R에서 시동이 꺼지면 내가 끄거나 내가 끄면 자동으로 P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단에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면은 P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밑에 주의! 반드시 차를 정차한 후에 R 위치로 변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차에 속도가 있는 경우 자동 변속기 보호를 위해서 P단 변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야. 원래는 P로 바뀌어야 돼. 근데 차속이 있으면은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 들어있어. 근데 처음에 내려갈 때 차가 처음에 슬렁 이제 막 나가는데 그때 시동이 꺼졌어요. 그러면 그때 P로 변경됐어야 그래야 옳은데 차 속도가 있어서 변경이 안 됐다? 차 무거워서 안 됐다? 우선 저는요. 차가 내려가면 안 돼요. P가 강력하게 걸리거나 아니면은 시동이 꺼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운전자가 안전해지는 거죠. 근데 시동이 꺼졌어요. 시동이 꺼질 때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되면은 차가 내 의지에 관계없이 마구 굴러갈 거니까 그리고 브레이크도 몇 번 있으면 안 잡힐 거니까 그럴 때는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돼요. 띠디디디 내가 끄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게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시동이 꺼졌을 때는 띠디디디 시동이 꺼졌습니다. 즉시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즉시 브레이크 작동이 이제 앞으로 몇 분이면 브레이크 작동 안 됩니다. 브레이크 잡으십시오. 긴급상이죠, 긴급상. 띠디디디디 그런 소리가 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 어떤 소리가 들렸어? 어제 많이 들어봤잖아. 그거 시동 꺼질 때 어떻게 소리 들려? 근데 내가 하는 게 맞잖아. 어떤 분이 실험하신 것은 차에서 이 스마트폰을 찍었으니까 소리가 잘 담겨 있어. 그러니까 그 밑에 빨간 거 몇 개 켜줘, 그지? 그거 갖고 분명히 거기에 시동이 꺼진다는 경고음이 달리는데 그걸 갖다 몰랐더니 말이 안 된다. 띠링 소리 났으면 이상해서 그걸 갖다가 봤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요. 운전자는 D를 눌렀고 그러니까 다시 차가 앞으로 갈 거 1년 됐대 2차 뭔지. 그리고 또 펠리세이드 동호회 분들 그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누를 때마다 계기판 보느냐 처음엔 본대. 근데 익숙해지면은 안 본대. 그리고요 후진할 때는 요 화면 보죠. 뒤에 뭐가 있나 없나. 근데 앞으로 이제 다시 앞으로 갈 때 D 누르고 우리 기아도 D 탁 하고서 그 다음에는 앞으로 이제 보면서 앞에 보죠.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죠. 갈게가 아니라 갈겠습니다 해야지. 갈겠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차로 달리기 시험하는 거야? 누가 집에 먼저 도착하나? 오째째째째 꿍. 사람들은 말고. 뭔 소리야? 부딪혔어? 아니? 너 부딪혔어? 너 소리 냈어 지금? 쿵? 뒤로 앉아봐. 아니? 무슨 소리가 났는데? 띠링 할 때. 그러니까 기어 변속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기어 변속이 안 들어갔어요. 눌렀는데 누를 때 어떻게 하나? 그러면 어느 정도 1년 타면 익숙해져 보고 띠 누르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핸들 돌리잖아. 그런데 그때 띠링 소리 나는데 그걸 몰라? 그때 계기판을 봤어야지. 그리고 소리 날 때 그때 봤어야지. 또 띵 마지막에 N으로 들어갈 때 그때 봤어야지. 계기판 안 본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지 글들이. 여기서요 여러분들 청각장애인한테는 그 차 팔면 안 돼. 청각장애인은 띠링 띠딩 띵띵 들릴까? 들릴까? 그리고 갈 때마다 계기판 딱 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냥 하잖아. D를 누르고 내가 D 눌렀어. 그럼 앞으로 가는데 이런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 청각장애인이 만약에 같은 차를
버튼식을 했다. 그럼 청각장애인한테는 큼직하게 여기다가 전진, 후진, 주차, 중립 그런 게 쓰게 보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리를 못 듣잖아. 청각장애인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종 대형과 일종 특수는 못해요. 도로교통법을 보시겠습니다. 82조에 이런 사람은 운전면허를 딸 수 없다. 운전면허 결격 사유. 82조 1항의 제3호. 듣지 못하는 사람. 그중에서 일종 대형과 특수. 일종 대형과 특수는 안 들리면 못해요. 나머진 돼요. 그러면 팰리세이드는 대형이 아니잖아. 승용이잖아. 그지? 특수한 차 아니잖아. 그러면 청각장애인은 그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청각장애인은 그 차 운전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팔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음악도 들으면 안 돼. 요 블루투스 이거 끼워 갖고서 또 아주 큰 공사 현장이에요. 또 건축 현장에서 쾅쾅 소리 나고 막 그럴 때 뭐라고요? 막 그럴 때 띠링 이 소리가 쉽게 들릴까요? 그래서 경고음이 들리려면 강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동차에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한 변호사 당신 이상하다. 멀쩡한 차를 갖고 왜 그러냐. 저는 멀쩡한 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 그렇게 내려갈 때는 차가 멈춘다는 것을 미리 알렸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매뉴얼 중에서 가고 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가? 어떻게 하면 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차가 쓴다. 그거는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매뉴얼을 그걸 크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걸 예상 못했다? 아니 그런데 왜 아까 거기에 뭐야? 뒤 있을 때는 멈추려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꽉 잡으십시오? 아니 브레이크 꽉 잡는 거 그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매뉴얼에 있는데 그거는 쓰려고 그랬는데 차가 움직이면은 한번 더 꽉 잡겠지. 근데 차가 그냥 내려가는데 매뉴얼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두를 경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의도치 않게 차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때 그냥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가 내가 의도하지 않고 굴러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현대자동차 모든 차종에 대해서 점검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시동 걸어서 내가 움직이게 해야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 혼자 움직이면 그런 건 흉기죠. 또 내가 멈추게 할 때 멈춰야지 지 혼자 멈추면 어쩌란 얘기예요. 내리막길에서 고속도로 같은 내리막길에서 지 혼자 멈추면 경사 있는 깊은 데서 멈추면 대형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는 운전자가 시동을 켜고 운전자가 끄고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통화 내용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소박한 운전자가 내가 안 껐는데 시동이 꺼지는 게 맞아요? 이런 내용. 그리고 그런 게 매뉴얼에 있어요? 제 주변에 그런 거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절로 시동 꺼진다는 걸 모릅니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미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미션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내려가려는 힘이 더 세니까 그래서 이 R 상태지만은 뒤로 당기는 것보다 앞으로 가려는 힘이 더 세니까 그게 저절로 꺼진 거야 그러시는데 아까 현대자동차 그 매뉴얼에 자동 변속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P로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돼 있잖아요. 결국 변속기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요 3억 플러스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직원 3명 잘라라. 그거는 현대자동차에 요구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현대자동차에다가 그래 네가 잘못해놓고 계기판도 안 보고 그래놓고서 3억 달라고 그리고 자동차 한 대 달라고 그리고 직원 3명 자르라고 현대자동차에다가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고요. 팰리세이드 동호회 카페에 거기에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이거는 R로 돼 있었기 때문에 수동이 꺼졌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라고 SBS 방송되기 전에 거기다 글을 올렸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거 아무리 우리가 도와줘봤자 이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딱 되면은 그러면 그냥 어느 순간에 사라져. 그래갖고 이거 우리가 도와줄 필요 없어. 이거는 뭐 그냥 쉽게 해서 먹튀야 먹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없어지게 된다면 제가 진짜 이만큼 됐겠죠. 근데 이만큼이 되겠습니까? 그건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만일 제가 여기서 없어지게 된다면, 여기서 안 보이게 된다 그럼 제가 한 돈도 3억 받았고요. 자동차도 한 대 받았고요. 그리고 답답한 직원 3명 해고시켰겠죠. 그런 의도예요. 근데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답답한 상황에 뭘 물어봐도 콜센터에다 물어보세요. 아니 콜센터에다 물어보니까 여기다 물어보라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콜센터 계속 핑퐁. 아니 내가 궁금한 건 도대체 이걸 갖다가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본인이 아세요? 근데 본인이 몰라요. 센터에 있는 직원이요. 그 차에 대해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실험도 했고 실험해서 그 잘 알면 실험할 필요가 없죠. R 버튼 R 상태에서 내리막길에 사고 난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면은 이건 거기서 R 버튼 들어갔네. 에이 그 바보같이 왜 그러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똑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펠리세이드하고 소나타하고 갖고 와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동이 R로 돼서 그래 시동이 꺼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멈췄어요? 우리 브레이크 팍 잡았죠. 나는 왜 브레이크 안 잡았어요? 우리는 그 밑에까지 안 갔죠. 위에만 팍 잡았죠. 우리도 위험했어요. 그게 2번인가 3번 나와. 저는 그 통화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거진 한 1시간짜리를. 그 중에서 몇몇 파일만, 몇 부분만 너무 기니까요. 제가 설명드린 이 이후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자동차를 개발할 때 이런 문제점 미리 예상 가능성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벗어난 거 얼마나 이거 다행입니까? 자동차 잘못 없다. 운전 미숙으로 일어난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찾아서 다른 나라 자동차보다 완벽하고 더 멋지고 사람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현대자동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녹음 내용 들어보시죠. 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EDR 분석 결과가 내놨거든요. 이제 최종적으로 EDR 분석하고 동영상 그거하고 다 분석해가지고 애들이 오늘 아침에 또 그 사장 헬리콥터 가서 주차장에서 애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다른 차로. 아직 시동이 꺼졌더만요. 똑같은 조건을 해보니까 결론은 이제 내리막 후진 변속에서 시동 꺼짐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핸들 자체도 움직이지 않아요? 제시력이 시동이 꺼졌을 때는? 핸들도 수동으로 작동이 되는 거죠. 수동으로? 그래서 아침에 브레이크만 끄미는 듣고 시동이 꺼져보니까 브레이크 장력이 떨어져 본 거야, 이제 압력이. 그래서 고객님, 우리 차가 왜 이래? 이러고 할 때는 왜 이래? 제동 압력이 왜 이래, 이거? 시동이 꺼져보니까. 어머, 왜 이래, 이거? 오늘 아침에 내가 펠리시드 똑같은 차를 갖고 사장 그 주차장에 고객님과 똑같은 그 동영상 보고 저희들이 똑같이 했어요. 근데 시동이 꺼지더만요. 그래갖고 차를 2대를 했어. 소나타 하나하고 펠리시드 가가지고 2대 다 시동이 꺼졌습니다. 결론은 R로 돼 있다가? 예. 내리막길에 시동이 꺼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그러니까 결론은 주차장서부터 R로 돼 있었다고요? 고객님 제가 설명할게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앞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좌회전을 커브를 말을 못하니까 가드레일 앞에서 다시 후진을 해요. 후진하면서 좌회전을 하고 내려갑니다. 저희 가보니까 아주 커브도만요. 정사가 10도도 본 게 다 측정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시동이 꺼져본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시동 꺼진 거예요. 텅 할 때가. 아래에 너 부딪혔어? 너 소리 냈어 지금? R로 돼 있으니까. 네, 그죠. 그래서 똑같이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동이 꺼지면서 수동으로 움직였다. 그렇죠. 탄력으로 계속 내려간 거죠, 이제. 수동으로 차가 움직였다. 시동 꺼진 상태로 내려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변속기를 잘못 조작을 해서 그런 사고가 났다. 그 결론이에요?
하여튼 결론은 내리막도 후진 변속에 의한 시동 꺼짐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계 결함이잖아요. 내가 쓰지 않았는데. 아니요, 끈 게 아니고 알 상태에서 내려가면요 시동이 꺼져버린다고요, 자동으로. 그죠? 그 운전자가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차가 자동으로 꺼진 거잖아요. 후진 기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잖아. 후진 기어가 들어갔는데 차가 시동이 꺼지는 그런 경우가 어딨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그게 지금 분석 결과라 그러면. 네. 예? 저는 그러면 제가 잘못했냐, 차가 잘못된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차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차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네, 예. 근데 내가 시동을 끄지 않았는데 그냥 꺼진 게 차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후진 기어가 들어가면요 내리막길에서 꺼져버립니다. 내리막길에서 꺼져요? 예. 시동이 꺼져 있는데 브레이크가 들었고. 또 심사를 능력을요 저희들이 또 그것도 해봤어요. 시동이 꺼진 상태 내려가서 브레이크가 한 두세 번은 어느 정도 들어요. 네. 계속 밟으면 브레이크가 시동이 안 돼서 저도 사고 날 뻔했어요. 시동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쓰셨어요? 강제 설도를 더 이상 안 돼서 강제로 어떻게 섰어요? 그냥 브레이크 꼭 밟아서 섰다고요 저희들이요. 브레이크를 꼭 밟으니까 섰어요? 예. 브레이크가 밑으로 들어갔고. 저는 제가 밟은 압력도 있어요. 세게 밟은 압력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 차는 안 섰거든. 저희들은요 시동이 꺼져가지고 시동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시동 꺼진 상태 좀 내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받고 섰다고요 저희들은. 브레이크 밟으니까 됐잖아. 저희들이 이제 차에 대해서 아니까 시동이 꺼져버리잖아요. 네. 내가면 불안하니까 저희 차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밟았는데 안 들었어요. 그죠?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못 세웠어요. 고객님은 그래서 죽을까봐 급발진 시에 이렇게 부딪혀서 살아야 된다는 차를 세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예? 그 차가 단독이 됐어요. 저희들이 저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차 펠리세이드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실험을? 소나타는 뭐고? 그 차도 똑같은 그 원리고요. 그 펠리시에도 같은 버튼식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 버튼식이고 똑같은 원리면 디젤이든 가솔리든 상관이 없네요? 거기서 실험하신 게 다 꺼진다는 얘기잖아요. 펠리세이드는 다 꺼진다. 소나타도 다 꺼진다요. 차종이 어떻게 되든 간에 풀옵션이든 옵션 아니든 디젤이든 가솔이든 다 꺼진다. 네. 아, 그래요? 그럼 현대차는 다 꺼진다. 그 알이 들어가면요. 안에 들어가면 내리막길에서는 현대차는 다 꺼진다. 시동이 꺼지고 다 그렇게 저처럼 운행이 된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차도 가서 갖고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꺼집니다. 아, 어떤 차든? 예, 알이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차는? 그 상태에서 알이 들어가면 꺼집니다. 시동이 다 꺼지고 뭐 수동으로 바뀌고 그렇게 운행이 되고 그런다고요? 버튼식은 시동이 꺼졌다라는 그거를 운전자한테 알리는 그런 내용의 얘기도 없을 뿐더러 그 계기판에 그때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뭐 시동이 꺼졌다라는 알림에 대한 뭐 그런 뭐 저한테 신호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강력한 것도 없었고 그런 안전벨트를 매세요처럼 막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띠띠띠띠 소리를 경고음을 계속 넣어주든가 그런 소리도 전혀 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 사용 설명서를 봤는데 거기에도 미션 보호를 위해 시동이 꺼진다. 그 말 자체가 없어요. 그거부터 제작 결함 아닌가요? R로 놨든 D를 놨든 어쨌든 시동이 꺼진 거잖아요. 그거는 뭐 기계 쪽이니까 제가 그렇다 쳐요. 시동이 꺼졌어. 근데 그거를 시동이 꺼진다라는 내용에 고지가 하나도 돼 있지 않거든요. 사용 설명서에. 그런 내용도 그렇고 그 영어 사운도 뭐 전혀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처음 들어봤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시동이 꺼진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시동이 꺼진다는 말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직까지도. 근데 제대로 답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래서 제가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한 사용 설명서에조차 기재도 안 되어 있는데 제작 결함 아닌가요?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고객님, 시동이 꺼지게 되면 여보세요? 네.
시동이 꺼지면 계기판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내 알기로는 시동이 꺼지면요. 그 빨간불이 다 들어옵니다. 녹색 불이어요. 저 명장이 그 테스트 할 때도 그 시동이 꺼지면 빨간불이 다 들어온 거로 돼 있더만요. 밑에, 아주 밑에.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온 거 시동이 꺼졌다는 뜻이에요, 거의. 근데요, 그런 내용을 사용 설명도 네. 없다니까. 시동이 꺼졌다. 그 내용이 그 뭐 그림에 있건 없건 간에 계기판에 있건 없고를 떠나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요, 제가 살 때. 차를 살 때. 근데 본인 차를 살 때. 설명서에 나는 전혀 살 때도 얘기를 못 들었어요. 영업사원한테조차도 그런 얘기 못 들었고, 영업사원도 몰랐다. 지금 처음 알았다.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후진 씨 후진을 했을 때, 시동이 꺼진다? 더 말이 안 되잖아요. 후진했을 때, 후진 계열 버튼을 눌러서 시동이 꺼졌다.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왜 사용 설명서에 없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런 말이 사용 설명서에 없어요. 그죠? 아세요, 그거? 사용 설명서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시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대답하시는. 사실 저하고 통화하지 마시게요. 그러면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요. 고객님한테 못하는 거죠.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잖아요. 사용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저한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도 고객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시급 설명서에 없는 문구는 그쪽에 문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쪽에서 해결해줘요? 그거는? 그쪽에다 문의를 하시라고요. 시급 설명서에 그 내용이 없다는 것은 고객센터로 이야기해야지 저한테 해가지고 문구가 없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거를 그러면 고객센터에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야지 저한테 시급 설명서에 문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아니, 서비스 지점에 직영점에 담당자라는 사람이 그런 내용도 몰랐다. 그리고 그걸 모른다. 고객센터에다 문의하라. 저는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해갖고 거기서 전달만 하는 거다. 여기서 다 알아서 할 거다. 계속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또 아무것도 몰라. 지금 모른대. 그러면서 고객센터로 또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이 내용도 모르냐고요. 이 내용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죠. 담당자라면 적어도. 지금 페리스에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사고자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솔직히 안 좋잖아요. 시급 설명서에 그 문구를 나한테 그 없는 거를 따지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왜 앉아 있냐고요. 저는 궁금한 게 또 더 궁금해지네 진짜. 거기 왜 앉아 계시냐고요. 후진 변속 시에 시동이 꺼진다. 내리막길에서 그런 후진 버튼을 2번 눌러서 이렇게 시동이 꺼진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문구는 없습니다. 읽어보셨다며. 없어요? 그 왜, 문구는 그럼 왜 안 없어요. 만들어놨대?